네, 안녕하세요. 개미들의 잡다한 주식 이야기입니다. 금양 주주님들, 많이 힘드시겠지만 제가 끝까지 주주님들이 이 투자한 금액을 어느 정도 회수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영상 올려드리면서 주주님들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지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는 지금 바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끔 주주님들이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얘기, 제가 사실을 좀 알려드리면 불편해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뭐 다른 영상에서는 무조건 거래 재개된다, 철회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냥 궁금해서 눌러본다고 많이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뭐 회사를 그리고 영상을 찍으면서 주주들을 위해서 뭘 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정말 작년 5개월 전부터 제가 그냥 영상을 찍었어요. 꾸준하게 리스크를 좀 알려드렸는데 이게 그냥 회사 전화번호입니다. 수없이 많은 통화를 했어요. 정말 통화 연결된 적도 많고 안 받은 게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거의 받지를 않아요. 그리고 금감원과도 통화를 했습니다. 1월 달에. 그리고 거래소에도 통화를 2월까지 계속 했었어요. 회사, 금감원, 거래소, 주주님들이 바쁘시기 때문에 전화 잘 못 하시잖아요. 그리고 전화 연결되더라도 어떤 부분을 물어봐야 될지 잘 모르십니다. 그리고 인터배터리도 발로 뛰었습니다. 계잡주 갔다 왔고요.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 주주님들이 정말 현혹이 많이 되시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그리고 그 거짓말에 계속 가스라이팅 당해서 응원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는 게 마음이 좀 많이 아팠습니다. 일단 최근 이슈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이틀 전에 주주 몽골 탐방단 현지 탐방 일정 보고서가 그냥 홈페이지에 나왔습니다. 이거 그냥 다운받아 보시면 돼요. 탐방 추진 배경이라든지 일정표가 있는데 일정표에 저는 조금 화가 났던 게 딱 2시간이었어요. 광산 여기 투어 8시부터 10시. 이게 끝입니다. 4박 5일 일정 동안 주주님들이 광산에 대한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이게 거의 다였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관광하고 한국에 왔거든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이제 유튜버 채널에서 그 금량 찍은 드론샷 전 영상에서 좀 보여드렸는데 내용은 별 다를 게 없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몽골 광산에 대한 진실, 실체, 물론 실체는 있죠. 공장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야, 그 도로도 안 좋다는데 그 공장 지어놓은 거 봐라. 뭐 어떻게 이렇게 공장 지어놓은 건 어떻게 할 건데? 뭐 공장을 이제 금량이 인수하고 새로 건물을 올린 부분도 있을 거고요. 기존에 뭐 몽골이나 뭐 중국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것도 있겠죠. 근데 이 부분이 대부분 뭐 노가다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처럼 이 조립식 창고형 공장입니다. 판넬로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의 1,000억 가까이 투자를 했잖아요. 뭐 이제 이 몽골 광산에 대해서요. 근데 잠시 뒤에 제가 좀 보여드릴 텐데 충격적인 조세일보 작년부터 금량을 많이 때렸죠. 재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안 좋다는 걸 계속 눈이 좀 강조를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 몽골 광산 매출 추정치 자체가 4천억대에서 실제로 2024년 19억이 났습니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손상 차익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몽골 광산과 SM넷 광산에 취득하는데 930 유상증자 금액은 뺀 것 같아요. 930억, SM넷에 1150억이 들었는데 손상차손 손해가 760억 455억입니다. SM넷이야 주가가 반토막 나면서 이렇게 손실이 났고요. 몽골은 936억을 투자했는데 763억이 손해예요. 제가 전일 영상에서 이걸 모르고 투자했냐, 이거 문제되는 거 아니냐라고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윤곽이 좀 드러나면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금일은 좀 스몰 토크가 좀 길었는데 영상에서 약속드렸듯이 기업 회생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금양 회사 여러 번 전화를 했잖아요. IR팀에. 제가 거짓말 조금 못해서 한 200여 개 회사에 IR팀과 지난 10년간 통화를 했는데요. 금양처럼 전화하면 너 이름이 뭐냐 물어보는 건 금양이 처음이었어요. 보통 소액 주주인데 내가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서 연락 줬다 하면 네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삼성과 저 통화를 많이 했는데 삼성전자랑요 굉장히 친절하고 전화 잘 받습니다. 10번 전화하면 7, 8번 받아요. 거의 9, 10번까지 받습니다. 근데 금양 한 20번 전화하면 30번 전화하면 한 번 정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전화하면 네 이름이 뭔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씁쓸하죠. 불친절하다는 거예요. 주주들에게. 그리고 금양이 동네북처럼 여기저기 많이 때린다. 금감원도 때리고 거래소도 때리고 언론까지 합작해서 그리고 이 계잡주 유튜브 시키도 같이 때리더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새끼 저 새끼 하시는 분도 계세요. 댓글에 보시면요. 동네북이죠. 근데 꽃으로도 때리지 죄송합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만만하니까 때리는 거예요. 구린내가 나기 때문에. 언론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데서 대기업 그리고 구린내가 안 나는 기업을 때리면 역풍을 당하잖아요. 때릴 만하니까 때리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뭐 비방하는 놈들 한심하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사람이면 입 다물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응원도 해야 된다. 사과부터 하셨으면 좋겠어요. 잘못했음. 이 네 글자가 힘드나요? 이거 하면 본인이 돈이 좀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사과하는 인간은 한 명도 없더라고요. 저는 날짜만 틀려도 사과를 합니다. 대놓고 잘못했습니다 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봐야 마음도 아프고요. 댓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 주주 채권 출자 전환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최대 주주가 가진 회사에 빌려준 돈이랑 자회사가 빌려준 돈을 3천억을 삼자 배정 유증으로 출자 전환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얼마 전일 공시에서 3월 27일 최대 주주가 국세 체납을 했습니다. 채무액은 한 210억 정도 되고요. 지급 대상이 국세청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럼 이제 최대 주주가 출자 전환이 어렵습니다. 왜? 이 돈은 회사가 최대 주주에게 갚아야 될 돈을 이제는 국세청에 갚아야 되니까요. 함부로 출자 전환할 수가 없겠죠. 이 출자 전환이라는 거 채권자가 보유한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해서 기존 채무를 주식 보유를 통해 간접적으로 변제받는 구조인데 이게 힘들게 됐다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자금 조달이나 투자 유치도 굉장히 힘들게 됐습니다. 25일 공시 보면 3월 18일 류강지 해주장 이제 최대 주주가 주식 담보 대출을 추가 담보로 설정했어요. 근데 21일 정지가 됐잖아요. 이걸 회사가 과연 몰랐을까? 그만큼 한울 회계법인과 뭐 수차례 회의를 하면서 분명 한울 회계법인에서 경고를 했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돼서는 우리 적정 못 준다. 그런데도 추가 담보를 설정을 했습니다. 왜냐면 3월 18일 날 이제 제가 예전 영상에서 1,800원 이하로 내려가면 반대매매 마진콜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18일 날 떨어지기 전에 추가 담보 설정을 했더라고요. 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허탈하고 화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은행이나 IB 쪽은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금양에 추가적으로 자금 조달을 할까?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굉장히 의문이 들어요. 회생을 위해서는 일단은 좀 가볍게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은 1탄이에요. 조금 더 자세한 부분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좀 말씀드리고 그 영상에서 주주님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오늘과 이번 영상과 다음 영상, 다다음 영상까지는 꼭 필수적으로 봐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공시에 대해서는 여기 다트나 킨드 보시면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 사유 있는 부분, 그리고 단기 차입금 결정하면서 여기 체크가 되어 있죠. 그리고 부채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단기 차입금부터 시작해서 기타 차입, 3호 사채 1년 이하, 금융권 외 차입 합하면 이게 한 5,1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세금이 미납에 대한 불이익은 이게 지금 유광지 회장의 개인 미납 때문에 벌어진 일이고요. 12월부터 1월까지 자사주 매각하면서 법인에 대한 세금도 지금 미납된 걸로 예전에 감사보고서에서 확인했거든요. 무슨 일이 발생되냐? 법인세도 미납되면 주요 자산이 압류가 됩니다. 회사 운영이 어려워요. 회사에서 통장이 만약에 압류 들어가 버리면 상황이 심각해지는 게 직원들 월급은 못 주잖아요. 급여 지급 직전 계좌 압류가 되면 임금 체불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러면 진짜 최악이에요. 그럼 그 전에 이렇게 압류되기 전에 회사는 기본적으로 생각이 있다면 회생 절차에 돌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주주들의 권리는 어떻게 되냐? 채무자가 회생 및 파산에 대한 법률 제250조 제4항 146조도 제가 다음에 설명드릴 거예요. 제가 예전에 법을 좀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지배구조가 중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 지배주의 주식의 3분의 2 이상이 소각되거나 3주 이상이 1주로 병합되어 자본이 감소한다. 한마디로 감자 또는 무상 감자 또는 주식 병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M&A도 같이 이루어질 확률이 높아요. 그럼 일반 주주의 경우 회생 채권자가 양보한 정도에 따라 주식이 소각되는 경우가 많는데 한마디로 개인 회생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빚이 한 1억이고 자산이 한 5천만 원밖에 없어요. 빚을 못 갚잖아요. 그러면 저는 개인 회생 신청을 하거나 파산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럼 기존에 제가 은행이라든지 뭐 대부업이라든지 많이 돈을 빌렸을 거잖아요. 개인 회생 해보시거나 파산 신청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파산은 이제 내가 안 갚아도 된다 이런 거고요. 회생은 이자도 탕감해주고 원금도 탕감해줘. 많이. 그러면 내가 매달 힘들게 나중에 일해서 어떻게든 갚을게. 이런 건데 기업도 비슷합니다. 그러면 회생 채권자, 은행이나 나한테 돈 빌려준 사람들이 양보를 할 거잖아요. 이자도 안 받겠다. 원금도 깎아주겠다. 이 정도의 만큼 주식이 소각되는 경우도 있어요. 회생 절차에 따라 기존 주주의 권리가 감자 병합 또는 무상 소각 방식으로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볍게 하겠죠. 회사를 가볍게 한 다음에 헐값에 M&A, 지금 뭐 다른 상장회사라든지 국내에 있는 상장회사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코쟁이가 됐든 중국의 짱깨놈이 됐든 팔려 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막아야 돼요. 헐값에 팔려 나가는 건. 최대한 팔리더라도 비싼 가격에 경영권 프리미엄이랑 이런 거 붙여서 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험난할 거예요. 회생 절차 신청은 기업 가치 하락과 직결이 됩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가치를 낮추기도 해요. 왜? 쉽게 팔려야 되니까. 왜냐면 기존에 있는 주주들이라든지 내가 지금 빚이 이렇게 많이 탕감되고 소각이나 감자로 자본이 이렇게 축소돼서 우리 회사 사가 이거거든요. 그리고 보유 자산보다 부채가 많을 때 신청되는데 지금은 재미있는 부분이 부채보다 비유동 자산이랑 유동 자산 합치면 자산이 많아요. 근데 이 부분이 올해 8월 정도 만약에 반기 보고서 때 자본이나 자산을 계속 깎아 먹을 거잖아요. 부채가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회생은 나중에는 저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업 회생, 법정 관리가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근데 이걸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주주들이 회생 계획 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회생 절차가 진행될 수가 없어요. 주주들의 의견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지금 금량에 제가 전에 영상에서 한 지분의 65%가 개인 주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분의 65%가요. 그렇기 때문에 개미들이 이제 뭉쳐서 대응을 곧 해야 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일단은 이의 신청은 무조건 할 거예요. 이의 신청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의 신청 안 하면 이건 자진상폐거든요.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면 최근에 이제 댓글 달아주신 부분이 야, 하나는 해주고 왜 금량은 그때 유상 안 해줬냐. 하나도 이번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정정신고서 내라고 했어요. 정정신고서. 금량도 똑같이 정정신고서 내라고 했는데 금량이 안 냈어요. 그리고 회사가 철회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댓글에 저한테 좀 짜증나는 목소리로 야 나쁘게 얘기하지 마라. 회사가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철회했는데 대안 없이 철회했겠냐. 다른 돈 나올 구멍이 있기 때문에 철회한 게 아니냐 이 새끼야 라면서 저한테 따지는 분들도 많으셨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됐고요. 물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저도 화가 많이 나요. 그리고 더 화가 나는 부분은 얼마 전 이제 벌점 받기 전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받았을 때 이의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이의 신청하라고 했는데 그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구랑 통화를 했죠? 거래소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많이 통화를 했었어요. 거래소가 한 얘기가 그냥 이의 신청서 냈죠라고 물어봤는데 냈다고 얘기는 안 하고 거래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한테 대부분 기업들이 이의 신청서를 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저 받아들이는 게 냈구나 라고 받아들였죠. 근데 안 냈어요. 안 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안 낼 수가 없어요. 안 내면 파멸이기 때문에 이의 신청 무조건 낼 건데 4월 11일까지잖아요. 고민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우리가 회사를 정상화하겠다라는 내용을 정확하게 담아야 되잖아요. 대부분 회사들은 빨리 냅니다. 대부분 회사들은 빨리 내요. 근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꽉 채워서 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이의 신청서를 보고 주주들이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자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자. 일단 이의 신청서 보고 회사가 어떻게 나오는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 주주님들의 대응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제가 계속 알려드릴 테니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 얘기가 항상 정답이 아닐 수도 있고요.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오차나 실수나 판단 미스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꼭 크로스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